예, 오늘의 시황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. 미국의 지표가 둔화되면서 금리가 빠졌고, 이게 이제 증시를 끌어올리는 그런 역할을 좀 했고요. 그리고 잠정 실적 발표 앞두고 삼성전자 강세 보였습니다. 그런데 이제 장중에 좀 루머가 논 게 있었죠. 그것도 더 설명 잠시 드릴 거고, 외국인들이 선물과 현물을 대규모로 매수하면서 지수 상승을 주도하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. 반면에 이제 코스닥 소형주는 약세 흐름이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. 뭐 대형주도 올라가고 코스피 올라가지만 여전히 상승 종목 수를 늘리지는 못하는 이제 그런 국면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. 우선 오늘 시장이 올라갈 수 있었던 데는 첫 번째는 금리. 그러니까 미국의 국채 금리가 이틀 연속 빠졌잖아요. 그래서 금리가 내려간 이유들을 보면 우선 미국의 지표 둔화, 뭐 ADP 민간 고용이라든가 주간 신규 실업 수당 이런 것들, ISM 서비스업 지수가 좀 부진하게 나온 게 있었고, 여기에다가 이제 바이든 사퇴설, 그러니까 바이든이 다른 후보로 대체될 경우 트럼프에 맞설 가능성이 있다. 뭐 혹시 이길지도 몰라. 뭐 이런 것들이 나왔죠. 그러니까 최근에 금리 올라간 데는 트럼프의 영향이 좀 있었잖아요. 그래서 어쨌든 이런 것들이 겹치면서 미국의 어떤 국채 금리가 빠졌고, 근데 사실 빠져서 멈춘 자리가 별로 좋지는 않았습니다. 이거보다 더 밀고 내려갔어야 되는데, 어쨌든 금리가 빠지면서 신흥시장에 대한 어떤 주목도가 다시 높아지는 그런 결과가 만들어졌고, 금리 빠지는 데는 뭐 지표들, 그러니까 미국의 고용지표가 일관성 있게 계속 지금 둔화되고 있거든요. 예, 그리고 신규 실업수당 청구도 계속 늘어나고 있잖아요. 그러니까 실업자가 늘어난다라는 거니까 고용이 둔화되는 거고, 고용이 둔화되는 건 임금 상승률이 떨어지는 거니까 인플레이션이 낮아지는 거죠. 예, 그리고 이제 평균 임금 상승률 자체도 계속해서 완만하긴 하지만 내려가는 추세가 만들어지고 있고, 서비스업 지표도 둔화되고 있고,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어떤 지표로 볼 때 미국이 아무래도 9월에는 금리 내릴 것 같다. 지금 9월 금리 인하 확률이 다시 또 70% 이상, 75대 25 정도 비율로 9월에는 금리가 내려갈 거야. 이런 쪽에 다시 무게가 실리는 그런 분위기거든요. 그래서 뭐 금리 내려갈 때 보통 금리와 달러가 내려갈 때 신흥시장은 올라가게 되죠. 그래서 이 재료가 지수를 플러스로 만드는데 어떤 역할을 했다. 이렇게 볼 수 있겠고, 또 하나는 이제 미국에서 그동안 부진했던 그 엔비디아가 모처럼 올라갔잖아요. 그러니까 어제 그젠 또 테슬라가 강세를 보이고 오늘도 테슬라가 올랐지만 어쨌든 한동안 좀 둔해져 있던 엔비디아가 올라갔는데, 뭐 엔비디아가 올라간 이유를 생각을 해보면 저는 주식 분할 후유증이 좀 있었다라고 보거든요. 뭐 몇 번 말씀드렸지만 한 주였던 게 10주가 되면 그동안에는 이제 매도하기가 좀 그렇지만 매도할 때 또 워낙 큰 금액을 매도하게 되는 거니까 한 주당. 근데 지금은 쪼개졌기 때문에 내가 10주로 바뀌어 있으면 그 중에 한 30% 정도는 매도할 수 있잖아요. 주식수가 늘어났으니까. 그러니까 이런 과정이 좀 진행됐던 것 같고, 또 주가가 하락하면서 엔비디아 주가 비싸잖아 이렇게 생각했던 투자자들이 좀 신규로 진입한 것 같습니다. 저는 한 110달러 정도 되면 진입하지 않을까 이렇게 이평선으로 볼 때 그렇게 봤는데 좀 일찍 들어온 것 같고, 그리고 이제 또 금리가 빠질 때 반도체주가 반응하는 그런 경향이 좀 있거든요. 그리고 월가에서는 여전히 이제 긍정적으로 보니까 그 엔비디아가 올라가면서 장 초반에 어쨌든 뭐 초반 이후에 바로 루머 때문에 밀리긴 했지만 삼성전자, SK하이닉스 또 관련주들이 올라가면서 지수가 또 플러스로 출발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줬습니다. 뭐 뉴스들을 보면 오늘 뭐 대단한 루머 돌았죠. 뭐 아침에 갑자기 삼성전자가 엔비디아를 이제 뭐 테스트 통과했다더라 이런 취지의 기사가 나오면서 주가가 이제 급등을 했죠. 그러니까 동반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동반은 상승했다가 이 뉴스 뜨고 삼성전자 쭉 올라가고 하이닉스 뭐 한미반도체 이런 종목군들이 쭉 빠지는 그런 상황이 나왔죠. 그러다가 삼성전자가 테스트 통과한 거는 사실이 아니야. 또 이렇게 확인하면서 하이닉스가 또 쭉 밀고 올라가면서 플러스로 돌리고, 한미반도체도 역시 마이너스 7에서 또 거의 보합까지 올라오고 이런 모습이 나왔죠. 근데 그러다가 이제 투자자들이 점차 생각하는 게 사실상 통과는 시간 문제 아닌가. 그러니까 그렇게 놓고 본다라면 오늘 나왔던 보도도 아예 뭐 그냥 터무니없는 보도는 아닐지도 몰라 이렇게 본 것 같아요. 근데 어쨌든 뭐 중요한 건 삼성전자가 아니다라는 부인이 나올 때도 주가가 그렇게 심하게 빠지진 않았었거든요. 그래서 엔비디아 통과가 지금은 뭐 어떤 애널리스트 분이 보고서에 그런 거 썼던데, 이게 이제 카운트 요인보다, 그러니까 깎는 요인보다는 지금은 플러스 알파 요인으로 봐야 되는 것 같다. 뭐 이런 취지의 어떤 제목을 제가 본 기억이 나는데, 어쨌든 그런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삼성전자에는 엔비디아 뉴스는 지금부터는 대단히 부정적인 이슈보다는 좀 긍정적인 이슈로 작동하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어쨌든 루머가 사실 아니다 하더라도 투자자들은 비교적 좀 침착하게 대응한 것 같다. 이렇게 볼 수 있겠고. 그 다음에 이제 그 FMC 의사록도 오늘 나온 게 있는데, 연준 인사들은 좀 신중하게 발언하긴 했거든요. 근데 인플레이션 진전됐지만 이렇게 언급을 했잖아요. 더 많은 증거가 필요해요. 근데 최근 들어서 증거가 막 나오고 있잖아요.
고용지표 내려가고 CPI, 뭐 PC 이런 것들 다 내려가고 하니까 증거 보고 있네. 그러면 금리 내리겠네. 또 이런 식으로 같은 뉴스지만 내용을 가지고 좀 비둘기적으로 해석을 하는 그런 이제 모습이 나왔죠. 그리고 오늘 뭐 되게 자주 언급된 건데 그 마르코 콜라노비치 굉장히 유명한 제가 이제 이 사람 인용할 때 괄호에다가 꼭 제가 비관론자 이렇게 코멘트를 했었죠. 제가 이제 방송할 때마다. 근데 이 사람이 JP모건 떠난다고 그러니까 S&P 500이 4,200 간다고 끝까지 얘기했던 사람이잖아요. 그래서 이 사람이 딱 한 번 시장 맞추고 그 다음부터는 완전히 엇박자였거든요. 그렇게 되면 이제 조금 시장에서는 그때 맞춘 게 우연이었구나 이렇게 되는 거고 도중에 이걸 바꿨어야 되는데 마이클 리스는 바꿨잖아요. 근데 이 사람은 이제 안 바꿨죠.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비난이 이어지면서 이제 떠났고 이렇게 되면 아마 JP 모건에서 시장에 대한 뷰를 바꾸게 될 겁니다. 그러니까 긍정적인 어떤 뷰나 중립 이상으로 바꾸게 될 가능성이 있죠. 그래서 비관론자가 사실상 다 소멸하게 됐다. 뭐 이렇게 해석도 하는 것 같습니다. 특징적으로는 삼성전자가 이제 주가가 올라갑니다. 뭐 제가 삼성전자는 통계적으로 그 1년 상승하고 끝나는 경우가 없고 2년 차이는 두 자릿수 정도 올라간다. 그래서 그걸 계산해 놓고 보면 연중 최고치 돌파할 가능성이 높고 이런 통계가 있다고 여러 번 설명을 드렸었잖아요. 근데 어쨌든 그 통계대로 일단은 가는 것 같이 보입니다. 근데 오늘 주가가 이렇게 올라간 건 루머 이슈 이외에도 실적 발표 앞두고 잘 나올 것 같은데 이런 기대감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. 근데 이게 이제 오늘의 관점 포인트로 모닝 브리핑에서 말씀드린 게 이게 2차 전지하고 반도체가 둘 다 올라갔는데 이게 공존하기가 사실은 쉽지 않다. 그래서 근데 역시 2차 전지는 빠졌어요.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시장이 어마어마한 돈은 없는 거예요. 지금 증시에. 엄청난 돈이 유동성이 있으면 그냥 이거 뭐 다 올려버릴 텐데 그렇다고 뭐 에코프로비엠이 그동안에 되게 많이 올랐던 종목도 아니었잖아요. 근데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하나 오르고 하나 빠지고 이렇게 되는 거 봐서는 여전히 이제 시장은 자금이 엄청나게 풍부한 장은 아니구나. 그러니까 이런 것도 한번 보여준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제 밸류업 이슈로 증권주 올라왔는데 증권업종이 지난 2, 3월 고점 부근으로 다가가고 있거든요. 그래서 여기서 조금 더 올라가면 밸류업 관련주들은 매물이 나올 가능성이 있죠. 그러니까 뭐 돌파할 수도 있고 매물이 나올 수도 있는데 만약에 매물 쪽으로 가게 되면 그 수급을 어느 쪽 업종이 받게 될지 이것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제 은근히 올라가는 거 비철금속, 뭐 고려아연이라든가 하여튼 뭐 몇몇 어떤 비철금속 관련주들이 실적이 좋아질 것 같다라는 내용으로 은근히 올라가고 있거든요. 그래서 추이는 계속해서 좀 주목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자, 수급에서는 외국인들이 뭐 엄청나게 매수했습니다. 그러니까 코스피 3,200억이고 선물도 뭐 어마어마하게 매수했는데 다만 이제 선물은 불과 제가 며칠 전에 외국인들이 선물 매도력이 별로 없어서 때려봐야 뭐 한 50포인트 정도? 그 정도 이하는 못 때릴 것 같다고. 근데 오늘 선물을 또 너무 많이 사버렸어요. 이렇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지수가 이제 앞으로 올라간다고 쳐도 대형주가 일제히 다가긴 쉽지는 않을 겁니다.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대형주 중에서 예를 들어 삼성전자가 올라가면 다른 거 하나가 두들겨 맞게 되는, 그러니까 시가총액 감안해 보면 뭐 예를 들어서 하이닉스가 될 수도 있고 그게 이제 2차 전지가 될 수도 있고 자동차가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되는데 저 정도면 이제 시장을 끌어올릴 수 있는 무기 창고가 조금은 소진이 됐기 때문에 대형주를 다 그러니까 끌고 올라가기가 어렵거든요. 그래서 대형주 내에서도 좀 차별화, 시소가 될 가능성이 좀 높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오늘 매매는 뭐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우선주 포함해서 7천억을 샀어요. 오늘 순매수가 3,200억인데 그러니까 사실상 삼성전자를 제외하고 나면 삼성전기도 딱 빼고 그 외 삼성 빼면 APR 170억. 그러니까 그냥 오늘은 그냥 삼성전자만 샀구나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. 굳이 갖다 붙이면 그 아래 뭐 그 방산주를 좀 괜찮은데 방산주 일부 있고 증권주, 식품주 이런 것들이 있고 매도 쪽에는 하이닉스하고 이제 한미반도체 그러니까 이쪽이 좀 있죠. 많이 오른 거 팔아서 삼성전자로 넘어갔고 기관은 오늘 의미가 있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게 그 외국인들 선물 많이 사서 기관들이 저렇게 1조 원 이상 매수를 잡히면 시가총액 상단 순서대로 매수가 잡히게 돼요. 그래서 오늘 그런 게 보였고 그 외 업종이나 특징으로 보면은 밸류업으로 묶을 수 있는 종목이 되게 많이 들어가 있었다. 그래서 기관은 밸류업과 삼성전자에 집중을 했구나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. 코스닥 쪽에서는 외국인들이 오늘 순매수 들어왔는데 바이오 계열의 종목군들을 좀 사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반도체는 그냥 사고팔고가 엇갈렸어요. 어떤 건 사고 어떤 건 파는데 근데 종목 수로 보면 매수한 반도체주가 조금 더 많았거든요. 그래서 반도체 골라담기는 이어갔고 기관 투자자들도 이제 제약바이오 계열의 종목군들이 역시 매수 상단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반도체
예, 반도체 쪽에 역시도 집중을 하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. 그래서 일단 뭐 삼성전자 올라가면서 이제 기존의 어떤 뭐 흔히 얘기하는 레거시 반도체주들 뭐 이런 쪽에 대한 어떤 매수 강도가 조금 더 강하게 나타나는 예, 그런 모습을 보인 게 특징이었습니다. 자, 시황 좀 요약해 보면 미국은 휴장입니다. 그러니까 유럽만 열리게 되는데 휴장이라서 뭐 금융시장 관련해서 뉴스 나올 건 없는 것 같고, 근데 그 미국의 여당 후보 지금 바이든 대통령을 교체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. 지금 뭐 백악관 측에서는 단호하게 아니다라고 빠르게 이제 부인하긴 했지만 저는 저게 제법 이슈가 될 거라고 보거든요. 그래서 저게 뭐 어떻게 됐든 트럼프가 독주하는 상황으로 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. 만약에 저게 뉴스가 나오게 되면. 그리고 또 주목도가 이제 트럼프에서 저 여당 후보 쪽으로 이제 넘어가게 되니까. 근데 어쨌든 저게 금리에 영향을 주는 사안이라 계속해서 좀 관찰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. 다음에 삼성전자 실적 나오는데 실적은 8조 2천억, 8조 3천억 이 정도가 예상치입니다. 근데 앞에 숫자가 7, 8, 9. 그러니까 어느 쪽에 근접하느냐에 따라 시나리오는 다 달라지죠. 7조 나오면 그냥 쇼크 먹는 거고, 그냥 실적 비슷하게 나오면 그냥 뭐 좀 완만하게 움직이는 거고, 어정쩡하게. 그다음에 9조 원에 근접하는 숫자가 나오면 이제 삼성전자가 연고점 돌파하는 그런 시도가 나오는 거고, 이제 숫자가 어느 쪽에 나오는지 시나리오는 그럴 것 같고, 그다음에 오늘 뭐 특징은 반도체. 이제 HBM 일부 종목은 이제 빠졌고요. 그다음에 금융, 비철금속, 방산 이런 종목군들이 선택적으로 올라가서 상승 종목이 이렇게 압도하지는 못하는 예, 그런 모습을 보였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. 다음에 이거는 뭐냐면 분기 2주차. 예, 제가 왜 분기 2주차를 꼽았냐면 그 삼성전자가 분기 첫 주에 실적이 나오잖아요. 그래서 그 다음 주에 어떻게 증시가 움직였는지 이걸 좀 따져봤거든요. 근데 이게 그러기도 하고 또 분기가 이제 바뀌면 포트폴리오도 재편이 일어나고 하면서 이제 또 매수, 그러니까 분기 전에 매도를 하고 분기 시작할 때 매수하고 이런 게 좀 가동되긴 하거든요. 근데 어쨌든 겹쳐서 그런지 몰라도 올해 1분기 초반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올랐어요. 예, 전부 다 이제 상승하는 이제 그런 모습을 좀 보여가지고, 그러니까 그렇다고 전부는 아닙니다. 이전까지 사례도 그런 건 아니라서 비교적 삼성전자 실적 발표 나오고 그 다음 주는 좀 선전하는 그런 경향이 좀 있었거든요.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그런 대로 가는지 이제 삼성전자 결과에 따라도 다르긴 하겠죠.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결과 보면서 또 이제 가늠을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. 예, 그리고 이제 제 텔레그램 채널 문의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저는 텔레그램 쓰시는 분들은 여기 이제 SHM 시황맨 스토리 SHM하고 스토리 저거 하시면 제 채널 들어오실 수 있으니까, 근데 굳이 뭐 들어오지 않아도 뭐 저기 저 뭡니까 저 고릴라 리서치 거기 카페 똑같이 자료는 다 올리니까 뭐 거기 가셔도 되는데, 하여튼 뭐 여기 많이 물어보셔가지고 제가 계속 물어보는데 답변 안 하는 거는 또 건방져 보여서 예, 간단하게 올려놨습니다. 이거 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예, 그럼 또 하루 잘 보내시고요. 저는 다음에 뵙겠습니다. 이 방송 구독하기 그리고 좋아요 예, 꼭 좀 예, 많이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